천천히 하시면 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해양진흥공사의 김정균 팀장입니다. 잘 들리시나요? 잘 들립니다. 네. 네, 예.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앞서 교수님이나 여러분들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지금 최근 컨테이너 박스가 굉장히 품귀 현상이 일어나면서, 그 중요성이나 아니면 그 가격에 대한 그런 걱정이나 이런 것들이 많아진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현재 글로벌 컨테이너 박스 시장이 어떤지에 대해서 저희 공사에서 파악하고 있는 바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는 시간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요. 이 섹션을 마련을 했고, 먼저 저희 지금 현재 컨테이너 박스와 관련해 가지고 국제적으로 가장 이제 활발하게 검토하고 있는 데가 이제 드루리 리포트에서 매년 컨테이너 과거 시황과 그리고 향후 예측, 중기 예측에 대해서 리포트를 내고 있습니다. 이 표에서 보시는 바처럼 지금 작년까지 화면 공유가 안 돼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잠시만요. 예. 예, 보이시나요? 예, 됐습니다. 네. 예. 여기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드루리 리포트에서 작년, 그러니까 2020년, 21년 리포트로 이제 발행한 거를 보시면 2019년까지는 컨테이너 박스 가격이 굉장히 낮은 상태였습니다. 저희 공사도 2018년에 출범하고서 2019년, 2020년에 컨테이너 박스 약 20만 TU 정도를 국내에 공급했는데 당시에 발주했던 가격이 20피트 기준으로 약 1,770불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드루리에서는 뭐 이렇게 지금 컨테이너 박스 가격이 폭등하기 전에 이 리포트가 나오긴 했지만 어쨌든 21년부터 점진적으로 상승할 걸로 예상을 했는데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지금 현재는 작년까지 1,770불 정도 했던 가격이 드라이 컨테이너 가격이 지금은 한 3,500불 정도까지 크게 폭등한 상황입니다. 그거를 지금 이제 실제 가격 추이를 보시게 되면 이제 그런 어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어떤 채선이 증가하고 그리고 시장에서 일시적으로 수요가 늘어나서 이제 컨테이너 박스 가격이 늘어난 측면도 있지만 20년 3월부터 중국 제작사 간의 생산 시간 단축에 대한 담합 결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장 공급량이 조절되고 있고 그 와중에 이제 선사와 리스사의 신조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작년 4분기부터 컨테이너 박스 신조 가격이 급등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기 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2019년에는 1,600불까지, 1,600 초반불까지 내려갔던 것이 지금 이제 2배 넘는 가격인 3,500불 정도까지 크게 폭등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공급 측면에서 봤을 때는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 제작사 간의 그런 시간 단축 담합을 통해서 연간 컴박스에 대한 공급량을 축소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지금 최근에 여러 가지 원자재 가격이 급등해서 컨테이너 박스 가격이 반영이 됐지만 기존의 그 원자재 가격 급등 전에는 한 1,800불에서 1,900불 정도가 중국 제작사들의 생산 원가라고 파악을 하고 있었는데 1,700불, 1,600불 시장가라면 그 이하에서 지금 그 출하 경쟁을 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작사 간에 담합을 통해서 어느 정도 시장 가격을 좀 올리고자 하는 그런 시도가 있었고요. 수요 측면에서는 글로벌 컴박스 부족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고 그리고 선사하고 리스사 신조 주문들이 한 번에 몰리면서 발주량이 크게 늘었습니다. 이유는 이제 그 미주나 구주 쪽에 화물 적체가 심화되면서 공 컨테이너 박스의 회수율이 좀 많이 낮아지고요. 그리고 지금은 좀 줄었지만 미주 노선 물동량이 늘어나면서 또 이제 항해 기간도 같이 늘어나면서 박스 회전율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런 공급과 수요 외에 지금 현재 컴박스의 대부분의 원가의 50% 정도를 철판 가격이 차지를 하고 있는데 지금 철판 가격이 작년 대비해서 1월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 30% 이상 상승한 상황입니다. 지금은 더 이제 그 가격 상승이 높아졌다고 보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시장에서 신조 가격이 많이 오르면 그거를 좀 해지해 줄 수 있는 수단이 중국 컴박스가 시장에서 좀 활발하게 거래가 돼야 되는데 이런 중국 컴박스 자체도 품귀가 일어나다 보니까 거의 지금 시장에서 거래가 미미한 상황입니다. 지금 저희가 그러니까 2018년, 2019년에 발주했던 그런 컨테이너 박스 발주 가격보다 오히려 중국 가격이 더 높은 그런 상황까지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생산 및 발주 시장을 한번 보면 앞서
지금 대부분의 컨테이너 박스가 중국에서 생산된다라고 했지만 실제로 수치상으로 보면 99%가 중국에서 생산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CIMC가 가장 큰 회사고요. 그리고 동판과 CXIC, 후아, 그리고 페노시안, 싱가마스 같은 그 제작사들이 전체 글로벌 컴박스의 99%를 생산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국내에서도 뭐 일부 생산을 하고 있는데 지금 부족한 그 드라이 컨테이너 박스가 아니라 이제 특수 컨테이너 박스 중심으로 해서 일부 소량 생산만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뭐 저희의 컨테이너 박스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그런 방안으로 활용하기에는 적절치 않은 상황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또 특이할 점은 1위인 중국 CIMC와 2위인 동팡의 주주는 그 중국 국영성사인 코스코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담합이 중국 제작사 간의 담합이 좀 공고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이유가 국영선사가 보유하고 있는 이 1, 2위 제작사가 주관이 돼서 이 담합 부분을 주도하고 있다 보니까 나머지 그 밑에 있는 후아나 페노시안 같은 민간 그 컨테이너 박스 제작사들이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조 생산량을 보시면 지금 작년 3분기까지 그 누적 생산량이 전년 동기 대비해 가지고 한 15% 정도 감소했습니다. 이거는 앞서 설명드린 그런 중국 제작사 간의 담합에 따른 영향이 제일 클 텐데요. 작년 4분기부터 컨테이너 박스 부족에 대한 그런 시장 수요도 많이 늘어나고 중국도 마찬가지로 많이 부족했었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도 제작사의 컨테이너 박스 생산량을 늘려라라는 주문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4분기부터는 어쨌든 한 19년 정도 수준의 분기 생산량으로 봤을 때는 전년도 수준을 회복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그 생산량 자체는 좀 늘어나는데 지금 생산 캐파는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그 이유가 그러니까 작년 3월부터 시작된 중국 제작사 간의 담합 방식이 5110 정책이라는 그 정책 시행이었습니다. 기존에는 그 6일 그리고 2교대를 통해서 24시간, 그러니까 1일 휴식하고 일주일 중에 1일을 휴일이고 나머지 6일을 2교대로 해가지고 24시간 생산을 했었는데 지금 5110 정책이라는 거는 5일 1교대 10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그러니까 일주일 중에 5일 동안 1교대로 10시간만 생산하기 때문에 굉장히 그 생산 캐파 자체가 라인 자체는 그대로 있다라고 하더라도 생산할 수 있는 캐파 자체가 굉장히 줄었습니다. 그래서 18년에 520만, 연간 한 520만 TU 정도 생산 캐파가 있는 걸로 파악이 됐는데 20년 추정으로는 약 360만 TU 정도로 그 생산 캐파 자체가 굉장히 많이 줄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5110 정책을 수행하다 보니까 생산량이 너무 큰 폭으로 감소를 해서 중국 정부에서도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제 생산을 늘려라라는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6110 정책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6110 정책은 이제 생산 일수를 일주일에 5일에서 6일로 늘었기 때문에 한 10% 정도의 생산 캐파 증대 효과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연간 한 350만 TU 정도, 355만 TU 정도의 생산 캐파를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발주 동향을 보게 되면 저희가 작년 2020년 10월부터 발주 협의에 들어가가지고 실제로 생산은 올해 4월부터 그 생산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이유가 이제 지금 작년 말부터 중국 생산 공장의 그 생산 라인이 다 이미 그 계약이 된 상태다 보니까 그 생산 발주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지금 현재는 이미 또 글로벌 선산의 임대사들이 21년 상반기까지 생산 라인을 모조리 다 계약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발주를 하더라도 3분기 이후에나 실제로 컨테이너 박스 인도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적으로는 지금 그 1월부터 철판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제작사들이 기존에 체결됐던 그런 계약자들하고 계약을 파기하고 구매 단가를 높여라라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어떤 그 선의의 그 계약자로서 계약을 하고 이거를 이행하기 위해서 자금을 조달하고 이런 선사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그 제작사들의 횡포에 따라서 가격을 올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안정적으로 컨테이너 박스를 공급받을 수 있는 계획 자체가 틀어지는 이런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번에 컨테이너 박스 부족 상황이 국내에 발생했을 때 그 박스를 실어 나를 수 있는 배는 이제 여러 가지로 여러 가지 정책들을 통해서 공급이 되고 있는데 실제로 그 배에 실을 박스가 부족해가지고 수출이 지연되는 이런 상황이 계속적으로 발생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공사나 아니면 다른 제작사나 선사들도 중국 외에 99%를 생산하고 있는 그 중국 제작사 외에 다른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제작 공급 업체를 뚫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개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면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심지어는 지금 이제 그 저희 나라가 아니라 이제 베트남이나 아니면 인도 같은 나라에서도 컨테이너 박스를 실제로 생산을 하겠다라는 발표를 정부를 통해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그 컨테이너 박스 가격이 또 그 크게 상승하게 된 요인 중에 하나로 호주 중국 간의 무역 분쟁이 작년부터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 코로나19에 대한 그 호주 정부의 문제 제기에 따라서 중국이 그 호주에 대해서 보복성 무역 조치를 강행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호주산 물품에 대해서 수입 규제하고 고유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호주 석탄의 최대 수입국 그리고 철광석 같은 경우도 중국과 그 호주 간의 상호 의존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이 철광석에 대한 명시적인 무역 제재 조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호주 중국 간의 무역 분쟁이 해결될 기미가 좀 보이지 않고 있다 보니까 이것이 언젠가는 그 무역 분쟁 소지로 발생하게 되면 철광석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할 수 있는 요인이 내재되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중국 철광석 그러니까 철광석 수입 물량의 60%가 호주산이고 호주는 수출 물량의 80%가 중국향입니다. 그래서 양국과는 이 철광석이 굉장히 그 상호 의존도가 높은 그런 상품이다 보니까 아직까지 조심하고 있지만 여기 아직 부실로 남아있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철광석 가격도 톤당 가격이 1월에는 약 그 톤당 92불에서 지금 1월에는 약 160불까지 크게 오른 상황이고요. 이 그래프를 보시더라도 지금 계속적으로 급등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그 저희 그 컨테이너 박스 공급과 관련해 가지고 그 이제 앞서 설명하셨던 것처럼 대부분 그 컨테이너 박스가 대부분의 국가에서 부족하다는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그 이유가 지금 저는 이제 이 컨테이너 박스 공급 시장, 생산 시장을 통해 가지고 공급 부족이 초래됐다 이런 말씀을 좀 주로 많이 드렸었는데 물론 이 중국 쪽의 제작 횡포에 따른 그 박스 가격 상승 요인도 있지만 추가적으로는 지금 현재 그 미주나 구주 쪽에서 그 공컨테이너 박스들이 이제 국내로 원활하게 이제 그 회수가 돼야 되는데 회수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중국 쪽 운임이 국내 쪽보다 굉장히 높기 때문에 국내 선사뿐만 아니라 해외 선사들도 중국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공컨테이너 박스를 시장에다가 풀기 시작을 하다 보니까 국내로 한국으로 들어오는 공컨테이너 박스는 오히려 더 부족해지는 상황이 계속적으로 발생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선사 입장에서 봤을 때 당연한 경영상의 선택이 되겠지만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국내에다가도 공 컨테이너 박스가 원활하게 좀 풀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선사에 대한 그 중국 운임과 국내 운임의 격차에 대해서 선사에 대한 지원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고요. 두 번째로 그 인도와 베트남에서 지금 이제 대규모 그 컨테이너 박스 제작 공장 설립에 대해서 정부에서 발표를 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저희 국내에서도 컨테이너 박스 제작 공장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선사와 제작사들이 있습니다. 근데 시장에서는 아무래도 그 중국과 저희가 이제 뭐 80년, 90년대에 세계 1위였던 컨테이너 박스 제작 국가였지만 그게 이제 중국으로 넘어간 이유가 원가 경쟁에서 밀렸기 때문이라고 알고 있는데 당연히 그때는 이제 원가 경쟁에서 많이 밀렸었겠죠. 근데 지금 최근 중국의 인건비도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고 그리고 이 원자재 가격 자체는 중국하고 큰 차이가 없는 상황에서 봤을 때 어떤 정부 지원 정책이라든가 아니면 어느 정도의 컨테이너 박스 가격이 안정화된다라고 보면 국내에서도 어느 정도 컨테이너 박스 제작에 대한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컨테이너 박스 가격, 그러니까 제작 공장을 설립하는 국가는 가격만 가지고 결정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국가에서 나오는 물량이 있어야, 수출 물량이 있어야만 그 신조된 박스에 실어가지고 그 수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수출 물량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인건비가 저렴하기 때문에 그 국가에 생산한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도 계속적으로 수출해야 될 수출 물량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원가 차이가 있더라도 국내에서 생산하는 거에 대한 선사들의 수요는 일정 부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예전에 뭐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나 이런 데서 생산 공장을 설립했다가 실패했던 사유도 그런 수출 물량이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가 원가가 중국보다 굉장히 높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래서 그런 어떤 그 수출입에 대한 물동량과 그리고 중국이 계속적으로 이런 그 생산 캐파를 줄이면서 원가를 높여가는 이런 그런 그 상황들을 고려했을 때는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중국 외에 다른 국가, 수출 중심의 다른 국가들에서 어떤 이런 그 컨테이너 박스 생산 공장에 대한 설립 검토가 충분히 이제 좀 더 심각하게 고려돼야 될 그런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과거처럼 한 2년 전처럼 뭐 컨테이너 박스 가격이 1,600불, 1,700불로 떨어지게 된다면 중국도 원가 이하에서 생산을 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되겠지만 2,000불 내외에서의 그런 컨테이너 박스, 2,000불 중반 내외에서의 컨테이너 박스 가격이 안정화된다고 한다면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컨테이너 박스 제작 국가가 생겨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일단 저는 이제 이 생산 시장, 전체 글로벌 컨테이너 박스 시장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나중에 저희 공사의 컨테이너 박스 사업이라든가, 그리고 김영 교수님께서 앞서 말씀해 주신 여러 가지 컨테이너 박스에 대한 그런 그 법적 지위나 이런 것들을 저희 공사 컨테이너 박스 사업에서 어떻게 좀 많이 녹였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균 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 좋은 데이터를 보여주셔서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됐습니다. 시간이 굉장히 두 분이 줄여주셔가지고 시간 여유가 생겼습니다. 그러면은 지금서부터 차 한잔 해 가시면서 전체적으로 그 Q&A 시간을 갖는데 질문하실 그 대상 교수님을 얘기를 하시고 어느 분한테 질문 드립니다 하고 질문하시면은 답을 하는 그런 방법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